40년 동안 한 달도 빠짐없이 적립된 통장. 예금 주는 아들 이름이었습니다. 6천만 원이 넘는 돈. 어머니는 노후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평생을 절약하며 살아왔습니다. 내가 나를 짐이라 여길 나를 대비해서 모았단다. 요양원 가야 될 때 내 돈 안 쓰게. 그 한마디에 아들은 무너졌습니다. 이것은 한 가족이 다시 사랑을 배운 이야기입니다. 충북 청주 외곽의 오래된 단독주택은 40년 가까이 한자리를 지켜왔습니다. 빨간 벽돌이 바래고 대문 페인트가 벗겨진 집이었지만 김도연에게는 여전히 엄마 집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토요일 오후 도연은 서울에서 2시간을 달려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익숙한 간장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어머니 김영수는 부엌에서 무언가를 끓이고 계셨습니다. 엄마 왔어요. 어머, 우리 도연이 왔구나. 영수는 밝게 웃으며 아들을 맞았습니다. 80평생을 살아온 얼굴엔 주름이 깊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도연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가벼워진 손이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던 도연은 어머니의 말을 듣다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어제 내 아버지랑 밥 먹었단다. 된장찌개 끓여줬더니 잘 먹더라고. 도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는 3년 전 돌아가셨습니다. 엄마 아버지는 참 어제 경로당에서 김씨 할머니 만났는데 말이야. 영수는 금방 다른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도연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머니를 곤란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54세 나이에 중견 제약회사 영업팀장으로 일했습니다. 맞벌이 아내와 고등학생 딸을 둔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서울로 올라온 뒤 1년에 몇 번 명절 때만 내려오던 그였습니다. 그러다 3년 전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도연은 주말마다 청주를 찾았습니다. 혼자 남은 어머니가 걱정되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괜찮았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정정하셨고 집안일도 척척 해내셨습니다. 하지만 6개월쯤 지나면서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약은 드셨어요? 먹었지, 아침에. 냉장고 위 약통을 확인하니 오늘 먹어야 할 약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냄비를 태웠습니다. 불 위에 올려놓은 채 깜빡 잊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어느 날은 같은 이야기를 3번 반복하셨습니다. 경로당 김씨 할머니 이야기였습니다. 도연은 서서히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의 기억이 조금씩 흐릿해지고 있다는 것을요. 그날도 집안을 둘러보던 도연은 냉장고 안을 확인했습니다. 시든 채소들, 유통기한이 지난 반찬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제대로 드시지 않고 계셨습니다. 엄마, 밥은 잘 드세요? 먹지 뭐. 혼자 먹기 귀찮아서 적당히 때우는데. 영수는 웃으며 말했지만 도연은 웃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옷이 헐렁해진 것도 걸음이 느려진 것도 그때 처음 똑바로 보였습니다. 일요일 저녁 서울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도연은 핸들을 잡은 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이제 혼자 계시기엔 위험하다. 가슴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아내 박서연과 이 문제를 의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좁은 아파트에 시어머니를 모신다는 건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서연이 저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괜찮으세요? 응. 그게. 도연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서연은 남편의 표정을 읽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이번 주에 가족회의 좀 하자. 중요한 얘기가 있어. 그날 밤 도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보며
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냄비를 태우던 날, 아버지 이야기를 하던 날, 약을 깜빡하던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요양원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할 말이었지만 현실은 그를 그쪽으로 떠밀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한숨을 쉬었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아온 어머니였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남의 손에 맡긴다는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도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곧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결정이 어떤 것이든 누군가의 마음은 아플 거라는 것도요. 가족회의는 목요일 저녁에 열렸습니다. 거실 테이블에 도연, 서연,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인 딸 할인이 둘러앉았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셨어. 지난주에도 약을 안 드셨고 냄비를 또 태우셨대. 서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어쩌려고요? 우리가 모실 수는 없잖아요. 방도 부족하고. 나도 알아. 근데 혼자 두긴 너무 위험해. 할인은 아무 말 없이 부모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도연은 한참을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요양원을 알아봤어.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전문 간호도 받으시고 또래분들도 계시고. 할인의 눈빛이 흔들렸지만 그녀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께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도연은 다시 청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연습했던 말들이 입 밖으로 나올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어머니는 마당에서 고추를 말리고 계셨습니다. 엄마, 왔니? 밥 먹었어? 네, 먹고 왔어요. 도연은 어머니 옆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거칠었지만 고추를 고르는 동작은 여전히 능숙했습니다. 엄마, 말씀 좀 드릴 게 있어요. 영수는 손을 멈추고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요즘 혼자 계시기 힘드시잖아요. 제가 매주 오긴 하지만 평일엔 혼자시니까. 괜찮아. 나 혼자도 잘 살아. 엄마, 지난주에 냄비 태우셨잖아요. 약도 자주 깜빡하시고. 영순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게 한두 번 실수한 거지. 도연은 용기를 냈습니다. 좋은 곳 알아봤어요. 시설도 깨끗하고 간호사님들도 친절하시대요. 같은 연세분들도 많으시고. 영수는 아들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 무언가 깨달음이 스쳤습니다. 요양원 말하는 거니? 도연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엄마 안전하게 계시라고. 영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 나 버리려는 거냐? 아니에요, 엄마. 그게 아니라 버리는 거 맞잖아. 요양원이 뭐냐? 자식들이 짐스러워서 보내는 데잖아. 엄마,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영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고추를 담던 소쿠리가 엎어졌습니다. 빨간 고추들이 마당에 흩어졌습니다. 평생 너 하나 키우느라 내 인생 다 버렸다. 내 아버지 월급 쪼개서 대학 보냈고 결혼할 때 전셋집도 마련해줬어. 엄마, 이제 늙었다고 버리는 거냐? 요양원 보내면 내 마음 편하냐? 영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도연은 일어서서 어머니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엄마, 진짜 그런 게 아니에요. 혼자 계시면 위험해서. 위험하면 어때? 내 집에서 죽으면 죽었지. 영수는 손을 뿌리치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이 쾅 닫혔습니다. 도연은 마당에 흩어진 고추를 주우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도연은
어머니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방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도연은 문 앞에 김밥과 과일을 놓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이틀간 전화를 걸었지만 어머니는 받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날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전화 좀 받아요. 걱정돼요. 답장은 없었습니다. 수요일 저녁 도연은 견딜 수 없어서 다시 청주로 향했습니다. 퇴근 후 곧장 차를 몰았습니다. 밤 9시가 넘어서야 어머니 집에 도착했습니다. 집은 어두웠습니다. 불이 하나도 켜져 있지 않았습니다. 엄마, 도연은 급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거실 불을 켜자 텅 빈 공간이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방에 누워 계셨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쓴 채였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영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얼굴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밥은 드셨어요? 먹었어. 도연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일주일 전 자신이 사다 놓은 반찬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김밥도 그대로였습니다. 엄마, 밥 안 드셨잖아요. 입맛이 없어서. 도연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라면이라도 끓여드리려 했지만 어머니는 거부했습니다. 그냥 가. 내 집에나 가 있어. 엄마, 요양원 보낼 거면서 왜 자꾸 와. 마음만 아프게. 도연은 그날 밤 어머니 집 거실 소파에서 잤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방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새벽녘 도연은 소파에 앉은 채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한 건가? 요양원이 정말 답일까?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좁은 아파트, 맞벌이 생활, 딸의 입시. 어머니를 모실 여유가 없었습니다. 도연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회사에 연차를 냈습니다. 오늘은 어머니 곁에 있기로 했습니다. 아침이 되자 영수는 방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을 씻고 머리를 빗은 모습이었습니다. 회사는 오늘 쉬었어요. 영수는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갔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등이 많이 굽어 있었습니다. 밥상을 마주하고 앉았지만 대화는 없었습니다. 영수는 밥을 조금 먹다가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다시 얘기해요. 됐어. 내 마음은 알았으니까. 도연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도연은 울었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대체 어떻게? 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요양원 이야기는 다시 꺼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매일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지만 영수는 짧게만 받았습니다. 네, 잘 있어. 밥 잘 먹고. 그리고 금방 끊었습니다. 도연은 불안했습니다. 정말 밥을 드시는지 약은 챙겨 드시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회사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회의 중에도 어머니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목요일 저녁 도연은 다시 가족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서연이 먼저 물었습니다. 어머님은 좀 어때요? 전화는 받으시는데 목소리가 힘이 없어. 요양원 얘기는요?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신 못 꺼낼 것 같아. 너무 상처받으셨어. 그럼 어쩌려고요? 계속 혼자 두실 건가요? 서연의 목소리에도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그녀도 시어머니가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방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보, 우리 집은 방이 2개뿐이잖아요. 할인이 방 하나, 우리 방 하나.
어머님 모시면 할인이는 어디서 자요? 알아, 그것도 알아. 도연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근데 요양원도 안 되고 그렇다고 혼자 두자니 밤에 잠을 못 자겠어. 혹시라도 쓰러지시기라도 하면. 할인은 방에서 이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부모님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고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할인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할머니는 어떤 마음이실까?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부모님이 맞벌이라 할머니 집에서 여름방학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수박을 잘라주셨고 저녁엔 마당에서 부채질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할인이 대학 가면 뭐 하고 싶어? 선생님이요. 그래, 우리 손녀 꼭 선생님 되겠네. 할머니는 언제나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 친구와 싸운 일, 시험 걱정, 모든 것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할인은 이불을 걷어찼습니다. 결심이 섰습니다. 금요일 아침 할인은 부모님보다 먼저 일어나 식탁에 앉았습니다. 할인아,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 서연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 할머니 우리 집에 모시자. 도연과 서연은 동시에 할인을 바라보았습니다. 할인아, 할머니 혼자 계신 거 너무 마음 아파. 요양원도 싫으시잖아. 도연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마음은 고마운데 방이 없잖니. 내가 어디서 자려고. 거실에서 잘게. 그게 어디 쉬운 일이니. 공부도 해야 하고. 할인은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빠, 나 할머니 집에서 여름방학 보낸 거 기억나? 그때 할머니가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지 알아? 도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할머니는 나 돌봐주실 때 힘들다는 말 한 번 안 하셨어. 매일 맛있는 거 해주시고 재워주시고. 서연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머니 모실 차례 아니야? 좀 불편하면 어때? 가족인데. 할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도연은 딸을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하다 할인아. 아빠가 너만 못했구나. 서연도 두 사람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보, 할인이 말이 맞아요. 우리가 해야죠. 근데 여보, 현실적으로 좀 불편하면 어때요? 가족이 함께 사는 게 중요하지. 도연은 한참을 말없이 두 사람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은 청주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번엔 확신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집에 도착하니 영수는 마당에서 빨래를 걷고 계셨습니다. 도연을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또 왔니? 네, 엄마. 도연은 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엄마, 우리 집으로 가요. 영수는 빨래를 든 채 멈췄습니다. 무슨 소리야? 서울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아요. 제가 모실게요. 방도 없다며. 할인이가 거실에서 잔대요. 엄마 모시자고 먼저 말했어요. 영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빨래가 바구니에 떨어졌습니다. 요양원은 안 보내요. 절대로.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아요. 도연아? 영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 집 안 되겠니? 불편하잖아. 엄마가 무슨 짐이에요? 가족인데. 도연은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작고 가벼운 몸이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작아지셨는지 실감이 났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제가 늦었어요. 영수는 아들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저녁 햇살이 마당을 비쳤습니다. 빨랫줄에 걸린 옷들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언제 갈까요? 다음 주? 네, 제가 주말에 와서 짐 정리 도와드릴게요.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굴엔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반찬을 권하시며 이것저것 챙겨주셨습니다. 많이 먹어라. 살이 빠진 것 같구나. 엄마가 더 드세요. 나는 늙어서 입맛이 없어. 서울 가시면 맛있는 거 많이 해드릴게요. 영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해줘야지. 내 아내도 고생하는데. 도연은 밥을 씹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도연은 아버지가 쓰시던 방에서 잤습니다. 이불에선 오래된 냄새가 났습니다. 정겨운 냄새였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 도연은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쉽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좁은 집, 바쁜 일상, 모두가 조금씩 불편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함께 있는 것이었습니다. 가족이 같은 공간에서 숨 쉬는 것이었습니다. 엄마를 지킬 수 있다. 이제 내가 지킬 수 있어. 그 생각에 도연은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일주일 뒤 도연은 어머니 집을 정리하러 왔습니다. 서연과 할인도 함께였습니다. 할머니, 뭐부터 정리할까요? 할인이 밝게 물었습니다. 옷장부터 하자꾸나. 영수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래된 장롱문을 열자 세월의 냄새가 났습니다. 도연은 거실 짐을 정리했습니다. 오래된 사진들, 낡은 그릇들, 버리기 아까운 물건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하나하나가 이 집의 역사였습니다. 서연은 부엌을 정리했습니다. 냉장고를 비우고 식기들을 정돈했습니다. 어머님, 이 그릇들은 가져가실 거예요? 응, 그거 아버지가 사준 건데. 영순의 목소리가 방에서 들렸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네 식구가 마당 평상에 둘러앉았습니다. 도연이 사온 도시락을 나눠 먹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할머니, 서울 가시면 우리 매일 같이 밥 먹어요. 그래, 우리 할인이랑 매일 보겠구나. 영수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도연은 안방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장롱 깊숙한 곳에 손을 넣었습니다. 낡은 청가방 하나가 만져졌습니다. 이게 뭐지? 도연은 가방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수북했습니다. 한참 묵은 물건이었습니다. 엄마, 이거 뭐예요? 영순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가방을 보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영순이 급히 손을 뻗었지만 도연은 이미 가방 지퍼를 열고 있었습니다. 안에는 통장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개였습니다. 모두 낡고 오래된 것들이었습니다. 도연은 첫 번째 통장을 펼쳤습니다. 예금주 김도연. 자신의 이름이었습니다. 입금 내역을 보았습니다. 1984년 3월 3만 원. 그 다음 달도 3만 원. 매달 빠짐없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른 통장도 펼쳤습니다. 역시 자신 이름이었습니다. 1990년부터 시작된 통장이었습니다. 이번엔 월 5만 원씩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 통장, 2000년부터였습니다. 월 10만 원. 네 번째 통장, 2010년부터였습니다. 월 15만 원. 모든 통장에 40년간 한 달도 빠짐없이 입금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통장의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6,300만 원이었습니다. 도연은 통장을 든 채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이게 대체... 영수는 앉았습니다. 방바닥에 주저앉듯 앉았습니다. 내가 나를 짐이라 여길 나를 대비해서 모았단다. 뭐라고요? 혼자 남겨질 때, 요양원 가야 할 때 쓰려고. 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내 아버지 월급이 적었어. 그래도 조금씩 떼어놨지. 처음엔 3만 원도 힘들었는데. 영순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장 볼 때 1,000원이라도 아끼고 옷도 안 사 입고 그렇게 모은 거야. 엄마, 내가 서울 가고 나서 더 열심히 모았어. 언젠간 혼자 남을 거 알았으니까. 도연은 통장을 꼭 쥐었습니다. 종이가 구겨졌습니다. 자식들한테 짐 되기 싫었어. 너한테 손 벌리기 싫었고, 영수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했단다. 내가 요양원 가도 내 돈 안 쓰게. 도연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엄마, 왜 우니, 도연아? 제가 너무 못났어요. 도연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마른 손이었습니다. 이 돈은 엄마가 여행도 가시고 맛있는 것도 드시라고 쓰셔야죠. 왜 이렇게? 아니야. 이건 내 이름으로 된 거야. 싫어요. 전부 엄마 거예요. 도연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무릎에 이마를 댔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제가 짐이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서. 도연아, 엄마는 짐이 아니에요. 절대로. 영수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서연과 할인이 방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한참 후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통장들을 어머니 손에 쥐어드렸습니다. 이 돈은 엄마가 쓰세요. 서울 가서 하고 싶은 거 다 하시고 친구분들이랑 여행도 다녀오시고. 도연아, 그건 제발 받으세요. 제가 이제 엄마 모실게요. 돈 걱정하지 마시고. 영수는 통장을 바라보았습니다. 40년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알았다. 고맙다, 아들. 저녁이 되었습니다. 네 식구는 마당에서 마지막 저녁을 먹었습니다. 영순이 직접 끓인 된장찌개였습니다. 할머니, 서울 가시면 제가 맛있는 데 많이 데려갈게요. 그래, 우리 손녀가 효녀네. 여보, 내일 짐 싣고 가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응, 내일 트럭 올 거야. 밤이 깊어갔습니다. 도연은 마당 평상에 누웠습니다. 별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이제 새 출발이다. 도연은 하늘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드리겠다고. 짐이 아닌 가족의 중심으로 모시겠다고. 방 안에서는 영순이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30평생 살던 집을 떠나는 일이었습니다. 슬프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설레기도 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손녀와 함께 살 수 있다는 것. 매일 얼굴을 보며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영수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마당에 누운 아들이 보였습니다. 고맙다, 도연아. 영수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네 사람 모두 평안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내일이면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함께하는 삶이었습니다. 이사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울 도연의 집은 30평 아파트였습니다. 결코 넓지 않았습니다. 영순이 쓰는 안방, 도연 부부가 쓰는 작은 방, 그리고 거실에 간이 침대를 놓은 할인의 공간. 처음 일주일은 서로 조심스러웠습니다. 영수는 새벽같이 일어나 부엌일을 했습니다. 서연이 말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제가 할게요. 아니야. 내가 해야지. 너도 회사 다니잖니. 그래도 됐어. 이거라도 해야 마음이 편해. 서연은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아침이면 된장찌개 냄새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구수하고 따뜻한 냄새였습니다. 할머니, 아침 맛있어요. 할인이 밥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많이 먹어라. 공부하려면 밥을 잘 먹어야지. 영수는 손녀의 밥그릇에 반찬을 더 올려주었습니다. 도연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런 아침이 그리웠습니다. 출근길, 도연은 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경로당 가보세요. 동네 한 바퀴 돌아도 되고, 혼자 나가도 돼? 당연하죠. 엄마 집인데요.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영수는 조금씩 바깥 출입을 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걷고 근처 공원에 앉았습니다. 비슷한 또래 어르신들과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청주에서요. 아들네 집에 왔어요. 아, 그러세요? 좋으시겠네요. 영수는 웃었습니다. 좋았습니다. 정말로. 저녁이면 네 식구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할머니, 오늘 어디 다녀오셨어요? 공원 갔다 왔지. 거기서 친구도 사귀었어. 와, 벌써요? 할인이 신기해하며 물었습니다. 응, 같은 아파트 사는 김할머니야. 나이도 비슷하고. 좋겠다, 할머니. 친구 생기셨네요. 도연도 기뻐했습니다. 어머니가 웃고 계셨습니다. 주말이면 도연은 어머니와 시장에 갔습니다. 엄마, 뭐 사드릴까요? 아니야. 그냥 구경만. 하지만 도연은 어머니가 보시는 것들을 샀습니다. 과일, 떡, 가끔은 새 옷도. 괜히 돈 쓰지 마. 엄마 쓰는 거예요. 이것도 못 사드려요? 영수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웠습니다. 어느 일요일 도연은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갔습니다. 건강검진이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혈압이 좀 높으시네요. 약 드셔야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외로우셨나 봐요. 우울감 수치가 높아요. 도연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지금은 괜찮으신가요? 의사가 영순에게 물었습니다. 네, 이제 괜찮아요. 가족들이랑 같이 살아서요. 영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도연은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너무 늦게 모셨죠? 아니야. 지금이라도 고마워. 앞으론 외롭게 안 하실 거예요. 알아, 도연아. 2달이 지났습니다. 하리는 거실 생활에 적응했습니다. 불편하긴 했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저 수학 모르겠어요. 할머니가 어떻게 알겠니? 내 아빠한테 물어봐. 아빠는 설명을 못해요. 할머니가 옆에 있어주세요. 영수는 손녀 옆에 앉았습니다. 문제를 풀 순 없었지만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었습니다.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할인에게 영수는 과일을 깎아주었습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우리 손녀 힘내라. 서연도 시어머니와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부엌일도 살림도 의견이 달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서로를 이해했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하시는 게 더 편하세요? 응, 나는 이게 익숙해. 그럼 어머님 방식대로 하세요. 서연은 양보했습니다. 고집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영순도 며느리를 배려했습니다. 서연아, 너무 무리하지 마. 회사 일도 힘들 텐데. 괜찮아요, 어머님. 어머님이 도와주시잖아요.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석 달째, 도연은 어머니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엄마, 저축하신 돈으로 여행 가세요. 여행? 네, 친구분이랑 제주도라도 다녀오시고. 영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 돈은 만약을 위해서 둬야지. 만약이요? 내가 아프거나 할 때 말이야. 너희한테 부담 안 주게. 도연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 할게요. 도연아, 엄마는 이제 짐 생각 안 하셔도 돼요. 당신은 우리 가족의 중심이에요. 영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맙다, 아들. 그날 밤 영수는 통장을 꺼냈습니다. 40년간 모은 돈이었습니다. 다음 날 영수는 은행에 갔습니다. 그리고 통장을 3개로 나눴습니다. 도연, 서연, 할인.
각자 이름으로 1,000만 원씩 넣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님? 서연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너희한테 주고 싶어서. 안 돼요. 이건 어머님 거예요. 내가 주고 싶어. 받아. 영수는 단호했습니다. 서연아, 그동안 고생 많았어. 할인이도 거실에서 자느라 힘들었고, 어머님, 나 때문에 불편했을 텐데 참아줘서 고마워. 서연은 시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처음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포옹이었습니다. 4개월째 되던 어느 날 네 식구는 외식을 했습니다. 할머니, 여기 갈비찜 맛있어요. 그래, 그럼 그거 시키자. 음식이 나오자 모두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할머니, 맛있죠? 응, 맛있다. 영수는 행복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밥을 먹는 것. 이보다 더 좋은 게 있을까요?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수는 손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인아, 너 때문에 내가 여기 왔단다. 할머니, 고맙다. 너 아니었으면 나 혼자 있었을 거야. 할인은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저도 좋아요. 매일 볼 수 있어서. 집에 도착하자 영수는 창가에 섰습니다.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연이 옆에 왔습니다. 엄마, 뭐 보세요? 그냥, 좋아서. 뭐가요? 이렇게 사는 게, 너희랑 같이 있는 게. 도연은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엄마, 앞으로 오래오래 같이 살아요. 그래야지. 나 아직 안 늙었어.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저녁 무렵 영수는 경로당에서 만난 친구에게 전화했습니다. 김할머니 나야. 영순이. 왜? 내일 공원에서 만날래? 커피 한잔 하자. 좋지. 몇 시에? 10시? 알았어. 내일 봐. 영수는 전화를 끊고 미소 지었습니다. 거실에선 할인이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선 서연이 설거지를 했습니다. 안방에선 도연이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순에게는 이보다 더 소중한 게 없었습니다. 이제야 좀 사람 사는 것 같다. 영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도연은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보았습니다. 엄마, 이제 짐이란 말은 없어요. 도연은 속삭였습니다. 당신은 우리 가족의 온기예요. 우리 집의 중심이에요. 별이 반짝였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집안엔 평화가 흘렀습니다. 사랑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네 사람은 함께 살아갔습니다. 불편해도 함께, 힘들어도 함께. 그게 가족이었습니다. 부모를 모신다는 건 짐을 지는 게 아니라 사랑을 되갚는 일입니다. 효도란 돌봄이 아니라 함께 살아주는 용기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그리고 우리 주변의 현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셨다면,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사연 열매가 앞으로도 더 깊이 있고 더 인간적인 이야기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느낀 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한마디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됩니다. 지금까지 사연 열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의 다음 이야기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열매 하나가 맺히길 바랍니다.